먼저 함동균 문화평론가님이 시작을 여시겠습니다. 네. 이거 뭐예요? 네네.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그래요? 음악이? 네. 네, 안녕하세요. 문학평론가 함동균입니다. 오늘 좀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평소 한국의 민주주의가 진일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과제가 필요한가 생각할 때 헌법 1조의 정신이 실질적으로 이제 구현되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제일 실질적인 어떤 진전을 위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진애 위원장님께서 공간 민주주의라고 하는 굉장히 특별한 화두를 이제 주셔서 이 관점도 헌법 1조의 관점에서 이 공간이라고 하는 걸 이해한다는 건 어떤 것인가? 그래서 공간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헌법적 관점에서 이제 소화하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개념을 한번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이제 짧기 때문에 정리되어 있던 것들을 좀 읽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왜 헌법의 언어로 이제 공간을 말해야 하는가? 그동안 공간은 도시, 부동산, 기술의 언어로 이해되고 표현되어 왔습니다. 공간은 관리와 개발의 대상이었으며 성장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시는 성장했지만 삶은 파편화되었고 부동산 가치는 상승했지만 주거 안정성은 더 불확실해졌으며 공동체적 삶은 해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간이 삶의 터전이라는 사실을 이제 망각하고 공간의 교환 가치 자체에 매달려 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민적 삶의 현존성을 규정하며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공동체의 규약이자 이념입니다. 국민 삶의 온전성을 실현하기 위한 권한과 책임의 명시적 규약이며 또 지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간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좁은 차원의 정치, 행정의 원리를 넘어서서 공간을 통해 국민 다수의 삶의 온전성을 확보하고 이는 헌법적 언어로 그래서 사유되어야 정책적 이념으로서 또 실효성을 지닐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간 정책에 우리가 이제 전환이 필요한데 어떤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것을 이제 헌법적인 관점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국민 인간의 존엄과 행복, 즉 삶의 온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공간 정책은 이런 이념에 따라서 국민 삶의 온전성을 실현하고 있는가, 또 존엄성과 국민의 행복에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다. 공간을 도시 계획의 대상으로만 볼 때 삶은 통계로 환원이 되고 행복은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공간을 헌법의 언어로 읽는다는 것은 공간을 헌법적 이념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터전으로 다시 정의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헌법적 이념에 기초한 공간 민주주의란 주거, 돌봄, 노동, 이동, 휴식, 기억 등 인간과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 인간과 사물이 온전한 관계성을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는 윤리적, 정책적, 법적, 생태 조건에 관한 공간 원칙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공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봤을 때 공간을 소유의 관점에서 많이 바라봤는데 이 헌법적 관점에서 좀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는 것은 삶의 책임성의 관점에서 공간을 바라본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공간 정책의 중심적인 질문이라고 하면 누가 소유하고 사용하는가, 공간이 어느 정도의 교환 가치를 창출하는가, 공간은 또 얼마나 효율적인가, 또 개발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헌법 이념에 기초한 전환적 질문이라면 이 공간은 어떤 삶을 가능하게 하는가, 이 공간에 대한 결정은 누구의 삶을 보호하고 누구의 삶을 취약하게 만드는가, 이 터전의 활용은 시간적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을 가지는가 이런 질문을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공간을 헌법의 언어로 말한다는 것은 소유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를 넘어서는 책임의 차원을 재설정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간은 개인이 점유할 수 있지만 동시에 모든 공간은 본질적으로 공동 공간에 속한다는 인식과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는 것, 이게 하나의 중요한 전환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공간의 이 경험과 헌법 이념을 이제 구현한다는 것은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추상적 가치의 나열이 아니라
국가가 지향하는 삶에 대한 실천적 선언이고 그 실천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 속에서 현실적으로 실현되고 활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헌법적 이념인 민주주의는 공간을 통해 그래서 나날의 삶 속에서 경험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자유, 평등, 참여, 책임 절차, 선택, 결정, 또 투명성, 소유, 공유, 사용, 보존, 기억 등 헌법이 보호하고 지향하는 민주적 가치와 정당성의 문제가 공간의 문제를 통해서 일상적으로 경험되고 실현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공간을 도시나 부동산과 같은 고정되고 확정된 어떤 명사형 물건이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민주주의적 가치가 구현되는 삶의 경험으로서, 터전으로서 이해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헌법적 관점에서 이것을 이제 바라본다고 할 때, 특히 헌법 1조의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할 때,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민주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가 관점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점을 좀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헌법적 이념 속에서 이 공간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라고 하는 그 가치를 넘어서서 공화주의적 개념을 여기에다가 도입한다, 이런 관점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민주적 가치라고 하는 건 그 말 자체로 보면은 그 결정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묻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떤 다수결이라든가 대표성이라든가 참여, 기회의 공정성이, 다시 말하면 민주적 가치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이런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진다고 해서 좋은 삶,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구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공간 정책도 공화주의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얘기할 때 이 공화주의적인 이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공간 개념을 여기에 결합시키는가, 이것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철학적 원칙이고 오래된 원칙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공화주의라고 하는 건 국가를 이제 공공의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 그 특정 집단이 소유할 수 없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권력의 분리, 법에 의한 지배, 시민의 참여, 이런 어떤 네 가지 정도의 원칙으로 공화주의의 어떤 원칙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도 이렇게 공화주의적 관점으로 이것을 번역해서 보게 된다면 국토라고 하는 것을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공동의 삶을 떠받치는 공공 자선으로 이제 보고 거기에 대해서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지는 어떤 관점, 또 권력 분립과 견제의 관점을 여기에 도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권력, 자본 권력, 기술 권력이 공간의 결정과 활용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거, 또 공간의 점유, 소유, 활용은 법과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 또 공간의 공공성은 시민적 관심과 참여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공간에 대한 관점을 공화주의적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좀 중요한 것은 그동안 우리가 공간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공간의 관점에서 많이 봤는데 공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공간에 스며 있는 시간성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공간에는 과거, 미래, 현재라고 하는 시간적 복수성이 공존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하고 현재 세대에만 이 공간의 그 권리,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의 그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역할을 했었던 과거의 권리,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이 미래의 권리를 여기에 같이 부여하는 그런 관점. 그래서 공간의 시간성을 도입한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국가라고 하는 건 이제 다원적 영속성을 가지고 헌법도 말하자면 단일 세대를 위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약속을 계승하고 현재의 책임을 규율하며 미래의 권리를 보호하는 시간적 약속이라고 헌법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간의 정체성 역시 과거의 유산이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들의 삶을 선결정하기 때문에 이 어떤 세대 민주주의적인 어떤 그런 관점, 또 기억의 어떤 그런 권리, 또 미래 세대의 결정권을 위해서 현재 세대의 결정권을 유예시키는 이런 어떤 관점도 여기에 도입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국가의 그 위상이 이제 개발도상국 시대가 이제 아니기 때문에 보존과 개발의 그런 이분법을 넘어서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현 시점에서 국가의 헤리티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금 새롭게 구성해야 되는 어떤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헤리티지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유기적으로 이해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이 서사를 글로벌적 관점에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시간적 공간성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도입돼야 되는 그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차원에서 공간 민주주의는 공간과 시간이 결합된 내용상으로 보면 공화주의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여기에 원리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공성, 또 비지배와 공존, 견제와 균형, 법치와 책임, 진화한 시민성이라고 하는 원리가 이런 관점에서 도입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의 제안 드릴 수 있는 이런 관점을 이렇게 결합시켰을 때 이런 형태의 선언적 제안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9가지의 어떤 그 원칙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국가 건축 도시 정책의 최상위 원칙으로서의 공간 민주주의 선언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첫 번째, 헌법적 삶의 경험 영역으로서 공간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공간을 단지 물리적 경제적 실체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존엄과 행복 그리고 삶의 온전성을 담아내는 헌법적 이념의 경험적 영역으로 공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유에서 책임으로의 전환입니다. 공간 정책의 관점을 누가 공간을 소유하는가에서 그 공간이 어떤 삶을 가능하게 하는가에 대한 책임으로 전환합니다. 공간 정책은 현재와 미래 세대의 삶의 존엄과 행복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하게 할 책임에 기반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간의 공공성 원칙입니다. 자연, 토지, 도시 건축을 포함한 모든 공간은 배타적 자산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공동체성을 지닙니다. 개인적 소유 공간의 운영 및 활용에 있어서도 관계적 공동체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비지배와 공존의 원칙입니다. 특정 세대나 특정 집단 및 계층이 공공공간을 독점하거나 다른 세대를 배제함으로써 타 주체들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세대는 과거 유산을 불가역적으로 지우거나 미래 세대의 공간적 권리를 회복 불가능한 방식으로 훼손할 수 없다는 이런 원칙을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입니다. 헌법 이념하의 권력 견제 및 균형 원칙처럼 공간을 운영하는 어떤 그 결정권, 권력 또한 사회 제도 및 구성원들이 참여 및 책임성에 의해 제약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중요한 공간 운영 결정에 있어 과거와 미래의 참여권을 존중하고 이 또한 현재 공간 운영의 견제 및 균형 장치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법치의 시간적 책임성입니다. 법치는 단지 공간을 현재적 시야에서 규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단기주의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공간 훼손 및 불가역적 파괴를 제어하는 시간적 책임 장치로 기능해야 합니다. 법률은 공간 결정이 미래 세대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발전된 시민성입니다. 공간 민주주의는 시민을 단순히 공간의 소유자, 점유자, 향유자가 아니라 공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공동 관리자이자 보호자이며 참여 당사자라는 장기적 책임성의 주체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 미래 세대에 대한 설명 가능성입니다. 민주주의적 공간 결정은 미래 세대에게도 설명이 가능하고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 세대에게 설명할 수 없는 공간 결정은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간 민주주의의 헌법 이념의 실현에는 시간의 공화주의라고 하는 관점이 개입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공간 민주주의는 시간의 공화주의와 분리될 수 없으며 헌법 이념의 일상적이고 경험적 실현이어야 합니다. 헌법 그 자체가 시간을 관통하는 영속적 국가 문서이기에 공간에 대한 접근 역시 시간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토의 정체성을 구성해온 모든 주체의 권리를 존중하는 일이며 영속되어야 할 국토의 미래 경험에 대한 책임을 각성하고 이를 원칙으로 귀속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랍도록 시간을 잘 맞춰주셔서 제가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축적으로 사실 철학과 개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상상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온전성이나 삶의 경험으로서의 공간이라든가 이런 말보다 이 하나의 공간에 여러 시간이 녹아 있다. 그러니까 시간의 복수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다만 우리가 이제 헤리티지나 이거를 보존하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신기한 경험이
그 계엄의 밤 그리고 탄핵까지 이뤘을 때 여의도 앞에서 제가 그렇게 평소에 싫어하던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솔직히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이 교차하는 경험을 제가 같이 누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한, 이게 바로 제가 좋아하는 스페이스 타임이라고 하는 이런 경험이구나. 그러니까 한 공간에 과거와 지금 현재와 미래의 여러 가지 상상이 같이 얽혀질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재밌게도 제 그 이메일의 아이디에 스페이스 타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예견하고 했던가 하는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영감을 일으키는 그런 발제였습니다. 고맙습니다.